시가총액 1,400억 달러, 글로벌 결제의 50%를 떠받치고 있는 한 회사. 그 회사를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동시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이름은 테더, 무기의 이름은 미카. 끝까지 보세요. 디지털 자산 세계의 새로운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일반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유럽이 왜 테더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에는 어떤 의미인지까지 묶어드립니다. 이야기는 2024년 12월 30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유럽연합 27개국에 동시에 발효된 법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미카. 정식 명칭은 암호자산 시장규제법.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한 묶음으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2025년 3월 30일에는 그 안에서도 핵심 조항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발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1달러라는 식으로 가격이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에요. 결제와 송금에 가장 많이 쓰이죠. 미카의 가장 무서운 조항은 단 한 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60%를 유럽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단순한 안전망 같지만 이 한 줄이 글로벌 1 위 스테이블 코인의 숨통을 노린 칼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럽은행감독청 EBA가 추가 제약을 걸었습니다. 한 은행에 10% 이상 못 넣고 은행 전체 자산의 2.5% 이상은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40%는 영업일 하루 안에 인출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상 자본을 묶어놓는 규제입니다. 이 모든 조항이 왜 한 회사를 향한 칼이었나? 답은 시장 점유율에 있어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테더, 그러니까 USDT의 시가총액은 약 1,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90조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큰 게 아닙니다. 사실상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60% 이상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두 번째인 USDC를 시가총액 기준 2배 이상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테더는 어디서 만들어진 회사일까요? 미국 자본, 운영본부는 비유럽 지역, 즉 유럽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장을 떠받치는 결제 인프라가 외국 회사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노린 건 단 하나, 디지털 자산 결제의 주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손에 쥐었듯 디지털 시대에도 결제 인프라는 유럽 손에 두겠다는 거예요. 미카는 그 목표를 위한 가장 정교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봄부터 유럽 내 거래소들이 차례로 USDT를 상장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는 코인베이스. 유럽 시장에서 USDT를 비롯한 비미카 호환 스테이블 코인을 다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낸스. 바이낸스는 한 번에 무려 9개 스테이블 코인을 유럽 경제지역, 즉 EEA 사용자들에게서 차단했습니다. USDT도 그중 하나였죠. 글로벌 1위 거래소가 사실상 유럽에서 USDT의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1월에는 크립토닷컴이, 그 뒤로 OKX, 크라켄까지. 사실상 유럽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거의 모든 메이저 거래소가 줄줄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유럽 시장에서 USDT 거래 자체가 거의 멈췄어요. 결과적으로 유럽 거주자는 USDT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라이선스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보유는 되는데 유동성이 사라진 것. 사실상 디지털종이 화폐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테더는 무너졌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테더씨 이오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정면 돌파를 택했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준비금을 은행에 묶어두면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은행 위기에 같이 인질이 된다. 그리고 그는 가장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 전용으로 만들었던 유로 스테이블 코인 EULT를 2024년 11월에 폐지. 유럽 시장에서 사실상 자발적 철수를 선언한 거예요. 한 발 더 갔습니다. 2025년 1월 테더는 본사를 엘살바도르로 옮겼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그 나라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 유럽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집중 공략한다. 터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동남아시아. 인플레이션이 심한 신흥국에서 USDT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작동하고 있어요. 사용자만 4억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USDC.
미국 회사 서클이 발행하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시가총액은 약 600억 달러. USDT의 절반 수준이지만 유럽이 비운 자리를 곧장 차지했습니다. USDC는 처음부터 미국 규제 친화적으로 설계됐어요. 미국 은행과 미국채의 준비금을 보관하고 투명한 감사 보고서를 매월 공개합니다. 미카의 거의 모든 조건을 사실상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죠. 결과적으로 유럽 거래소의 탈러 표시 거래상 USD/USDT가 거의 다 USD/USDC로 갈아탔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유럽 디지털 결제의 표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진짜 그림은 이렇습니다. 유럽이 테더를 쳐낸 자리에 미국호 회사인 서클이 들어왔다. 결국 유럽이 디지털 결제 주권을 되찾은 게 아니라 미국의 두 번째 회사로 종속이 갈아 끼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한국 거래소에서도 USDT는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지만 유럽의 사례는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방향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글로벌 결제의 표준이 USDT에서 USDC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 한국 기업이 해외 결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느 코인을 기본으로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5년 뒤 결제 인프라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더 이상 국가가 못 건드린다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 27개 나라가 동시에 한 회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새로운 규제 시대의 시작입니다. 정리합니다. 유럽 미카의 60% 조항이 칼이었고 테더는 굴복 대신 신흥국으로 피했으며 그 빈자리에 USDC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다음 라운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21세기 결제 패권 그 자체죠. 이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시청자분은 이미 시장의 90%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국 가상자산 정책편으로 이어집니다.